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금요일 아침 모닝와이드 스포츠 톡톡 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하고 싶은데 너무 더워. 왜요? 야, 이번 주는 정말 덥다. 그래도 오늘 조금 그렇죠. 100도 아래로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네. 좀 나은데 어제 그제 정말 덥다. 어제 그제 정말 덥더라고요. 진짜로. 야,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싶었는데. 아니, 달라스 더위는 네. 적응될 만도 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여기서. 근데도 매년 깜짝 놀라죠. 매년 깜짝 놀랍니다. 네. 달라스 요즘에 인기가 많으니까 뭐 달라스 뭐 요즘에 핫하다며 생각하시는 분들 핫한데 핫하긴 하죠. 네. 진짜 핫합니다. 근데 또 이제 달라스 살다 보면은 매년 여름에 깜짝 놀랐는데 또 여름 지나면 또 금방 잊어요. 맞아요. 네, 잊고 그냥 그래서 삽니다 또 그러고. 그러다가 또 여름 오면 또 깜짝 놀라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뭐 뜨거운 달라스의 여름만큼이나 스포츠 특히나 이제 파리 올림픽이 사실은 시작할 때는 조금 예전만큼의 열기는 솔직히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뭐 시차도 있고 아무래도 그래도 또 인기 뭐 축구나 이런 구기 종목이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국민적인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죠. 네. 이제 그런데 야 이게 아주 보는 재미가 쏠쏠하고 아니 젊은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유쾌해요. 맞아요. 분위기 자체가 네. 아니, 이게 약간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선수들이 보면은 훤칠하고 잘생겼고 유쾌하고 네. 뭔가 쿨하고 그리고 아니, 금메달 못 따면 세련되고 무슨 네. 죄인같이 시상식에서도 고개 푹 숙이고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죠. 전 그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지금 전 세계 올림픽을 보는 시청자들이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약간 이제 K 드라마 주인공들이나 뭐 출연자들이 지금 올림픽에 나온 거냐 뭐 얘기할 정도로 한국 선수들이 아주 그냥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 번 봤던 게 이렇게 시상식에서의 한국 선수들의 모습들, 뭐 탁구 시상식, 뭐 펜싱 시상식, 뭐 이렇게 시상식에서의 한국 선수들 모습 그런 것도 되게 이렇게 여유 있고 유쾌하고 즐겁고 좋더라고요. 전 그 기자회견장 거기서 복싱에서 정말 여자 복싱 처음이죠. 임예지 선수죠. 네. 동메달 땄는데 네. 북한 선수랑 같이 동메달을 땄거든요. 네네. 근데 너무 그게 표정하고 이런 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김예지 선수는 정말 싱글벙글하면서 미소도 근데 그 북한 선수는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인터뷰 내내 그 옆에 코치진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문화가 확실히 이렇게 다르구나. 체제가. 네. 그리고 근데 사실 이 임예지 선수랑 그 북한 그 선수가 지난 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부터 만나고 해서 서로 좀 안면이 있고 친한데 네. 같이 시상대에 올랐는데도 이게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근데 임예지 선수가 이제 그 외에 선수들에게 그 사진 찍는 거 삼성폰, 삼성 갤럭시 했잖아요. 이렇게 제공했죠. 네. 같이 찍는데도 임예지 선수 활짝 웃는데 북한 선수 되게 경직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제 살짝 안아줬고 네. 뭐 이거 사진 찍고 이런 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유쾌하더라고요. 사진 찍은 것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한국 선수들의 그런 유쾌하게 또 즐기면서 뭔가 불과 뭐 그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전에는 뭐 금메달 못 따고 성적이 예상보다 안 나왔을 때 국민 여러분께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도 많았는데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없어지고 한 것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즐기는 자를 최선을 다하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치를 금메달 5개 하고 한 10위권 중반 이렇게 사격협회가 했는데. 좀 연막 작전을 폈다고 얘기가 지금 사격협회 때문에 그렇다. 뭐 어찌됐든 그러면은 사격협회가 선수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뭐 작전이었던 거예요. 너무 목표를 적게 써서 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언론에 이런 금메달 수나 순위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부담은 덜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즐기는 자 이기지 못했는데니까 확실히 좀 즐기는 모습, 그러게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즐기는 모습이 좀 보였던. 즐겁습니다. 좀 어떤 장면들 좀 인상 깊게 남아 있나요? 일단 뭐 양궁을 얘기 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물론. 양궁 그렇죠. 양궁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종목 석권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5개 종목. 그러니까 더군다나 여자 단체는 10연패. 이게 말이 됩니까? 88 올림픽부터.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남자 단체도 지금 3연패고. 네. 정말 이거를 불가능한 거를 진짜 네. 가능하게 만든 한국팀이 대단한 거고. 저는 이번 대회에서 좀 인상 깊었던 거 역시 그 사격도 마찬가지로 양궁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승이라는 이 중압감 속에서 네. 슈도프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너무 아슬아슬했어요. 슈도프를 우리가 다 이겼어요. 한국팀. 네. 그건 마지막에 그것도 그 대단합니다. 집중. 네. 그다음에 이 정신력. 네. 이게 얼마나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가정하면서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네. 슈도프도 얼마나 준비를 했고 그렇죠. 얼마나 이 마인드가 좋았나 하면서 그거를 보고도 일단 감동을 좀 받았고 저는 양궁의 그 전훈영 선수 네. 맏언니죠. 네네. 이 선수가 저는 멘탈이 사실 지난 대회 도쿄올림픽 때 네. 2020 도쿄올림픽이 이게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때 뽑혔어요. 네. 선수를 뽑혔는데 이게 대회가 1년이 미뤄지면서 사실 올림픽 근데 못 나갔죠. 양궁협회도 대단한 게 그러면 일단 도쿄올림픽 대표로 뽑혔는데 그 선수 그냥 가도 누가 욕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시 선발전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1년이 지나는 동안 또 컨디션들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선수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전은영 선수가 1년 선발전에서 못 떨어졌어요. 꼈어요. 네.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또 4년을 기약하고 3년이었죠. 네. 기약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대표 선발전 뽑혀. 사실 양궁 여자 한국팀 남자팀도 마찬가지지만 네. 올림픽 본선 무대보다 국내 선발전 뽑히기가 더 어려워요. 많은 팬들이 안산 선수는 왜 이번에 못 나온 거죠? 약간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안 된 거예요. 졌으니까 못 나오는 네. 거예요. 옛날 선발전에서. 기보배 선수도 그랬고 네, 네. 와 그런 양궁 그런 결단을 할 협회 그걸 또 수긍을 하고 더 열심히 훈련한 전훈영 선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칙을 가지고 협회가 강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니까 선수들도 거기에 불만을 안 갖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해왔던 협회의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훈영 선수가 물론 금메달은 하나였지만 네. 단체 저는 이 선수 그리고 그리고 단체전 때 전훈 선수가 엄청나게 잘했어요. 맞아요. 한 선수가 좀 부진하니까 그거를 계속 네. 텐텐 맞춰주면서 네. 얼마나 잘해. 그리고 이 방배정도 네. 그 사실은 같은 선수들하고 쓰는 게 좋잖아요. 네네. 근데 전호영 선수는 타종목 선수랑 방을 쓰게 됐어요. 오호, 그래요. 2인 1실 했는데 그 후배들이잖아요. 네. 임시현, 남수현이. 그 선수 둘을 이렇게 방 쓰게 하고 양보하고 자기는 다른 선수랑 같이 쓴 거예요. 마더니 역할을 톡톡히 해줬네요. 전 너무 진짜 좀 네. 그게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네. 자꾸 이제 여자 선수만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태권도 김유진 선수. 네. 어제 정말 또 태권도 이번에 그 태권도가 사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없었잖아요. 노골되었는데 벌써 2개를 땄고. 그러게요. 저는 김유진 선수가 왜 대단하냐면 만화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선수 랭킹 물론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24위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도장 깨기 했어요. 스포츠에서 네.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 근데 사실은 랭킹이 실력인데 그럼요. 대부분은 근데 그럼요. 검증이 된 건데 그 랭킹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를 증명한 거죠 어제. 무슨 도장 깨기 하듯이 자기보다 뭐 이 차이도 제법 나요. 네. 결승에서는 세계 랭킹 2위 선수랑 네. 그런데 2위 그 이란 선수였죠. 네. 그 선수가 이제 국제대회 성적 화려한 선수인데 압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결승에서 1위 중국 선수도 네. 꺾고 올라오고. 그리고 8강에서도 5위 선수 네. 꺾고. 그러니까 무슨 만화처럼 그 압도적인 기량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최배달 보는 것 같았어요. 도장 깨기 하듯이. 그리고 결승에서도 너무 여유 있게. 네. 그리고 끝나고도 정말 그 태극기 들고 서는데 그냥 뭐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저는 그 나이에 맞게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정말 기분 좋아하는 네.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림픽이 원래 금메달 5개 그리고 한 종합선제 15위 정도가 목표였는데 지금 이미 금메달이 13개 그리고 지금 현재 7위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가능성이 더 있는 거 아세요? 어떤 종목들이 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태권도가 지금 지금 준결승 올라갔죠? 서건호 선수가 네. 4강 갔어요. 네네. 근데 이 선수도 되게 스토리가 있는 게 첫 네. 경기에서 네. 판정패를 줬어요. 네. 근데 그 코치가 네.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선수도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 딴 태권도 선수인데 지금 코치로 갔는데 네. 야 바로 이 항의를 한 거예요. 네. 공식항에서 비디오 판독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 선수가 더 큰 기술 점수를 땄는데 동점일 때는 큰 기술로 점수를 딴 선수가 우세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다른 선수한테 그 점수가 간 거예요. 그래서 판정패를 했는데 그거를 바로 이 코치가 캐치해서 그거를 항의를 해서 번복이 됐단 말이에요. 흔하지 않은 판정 번복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더군다나 이 투기 종목에서.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승승장구에서 4강까지 4강까지 갔어요. 갔죠. 아, 저는 요 종목 가능하고. 태권도 이제 추가 메달 가능하고요. 근대 5종도 가능. 근대 5종 지금 남녀 모두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 여자 성승민 선수 같은 경우는 랭킹 1위고 네. 남자 전웅태 선수가 2위예요. 네. 랭킹. 근데 뭐 지금 뭐 예선에서 무난하게 올라갔고 네. 이 근대 5종이 좀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특이한 저는 경기죠. 진짜 스포츠맨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다 펜싱, 그다음에 수영, 승마, 네. 육상, 사격. 그렇죠. 이 5개에서 총합 점수를 매기는 건데 어느 한 종목만 잘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근데 지금 결승에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오는 일요일 날 남녀 다 결승전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근대호 정도 뭐 금메달이면 너무 좋겠지만 충분히 메달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도도 뭐 여전히 지금 가능한 그렇죠. 상황이고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킹 댄스도 우리 나이도 뭐 유명한 우리 비보인데 그 홍텐? 아, 홍텐. 네. 네. 나이가 많아요. 40살인가? 근데 대단하네요. 홍텐이 이번에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또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리고 클라이밍 부분 이제 뭐 흔히 암벽타기라고 네, 하는데 네. 거기 서채연 선수도 정말 극적으로 결선에 갔거든요. 네. 거의 뭐 본인도 그래. 본인도 이번엔 안 되겠다 하고 마음 비우고 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그 시도에서 돼가지고 결선에 올라가서 사실 이 선수가 주특기인 종목이 남은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 클라이밍에서도 메달권 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메달 13개로 지금 최다 금메달 타이 기록은 이미 세운 상황이고 여기서 금메달 하나 추가되면은 역대 올림픽 역사상 최다 금메달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금메달이 지금 13개가 최다였는데 네. 금메달만 금메달만을 보면은 그리고 총 메달 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한민국이 총 메달 수가 28개네요. 현재 그렇죠. 네, 28개인데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메달을 딴 게 개최국이었던 88올림픽. 88올림픽 때 33개였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는 이제 금메달은 12개였지만 은메달, 동메달 합쳐 33개였는데 글쎄요. 뭐 이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 24개니까 5개니까 뭐 남은 경기들에서 금메달은 아니어도 네. 모두 메달을 획득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불가능한 얘기도 그렇죠. 아니 사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던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네, 역대급 올림픽이에요. 정말 진짜. 좀 사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저한테는. 그러게요. 이번 성적이. 네. 네, 자 아무튼 대한민국이 이번에 아주 즐기면서 또 아주 멋있게 한 가지 더. 어제 미국 팀 농구 보셨어요? 한국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할까요? 네. 와, 뭐 드림팀이라고 했는데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질 뻔했죠. 네. 세르비아 세르비아한테 요키치 선수가 이끄는 세르비아에게 근데 요키치는 요키치더라고. 네. NBA에서 지금 2번이나 MVP를 차지한 그렇죠. 선수들은 진짜 네. 조엘 엠비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요키치한테 안 되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4쿼터 중반까지도 하긴 꽤 앞섰어요. 10몇 점, 네. 15점 이상 이렇게 두 자릿수 차이가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근데 결국 해결한 거는 역시 노장, 커리랑 르브론 제임스, 그다음에 케빈 듀란트까지 아, 이 선수가 해결하더라고요. 아직도 우리 소위 이제 르커드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아직도 대표팀이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는 건 역시 르브론, 근데 커리, 대단한 것 같아요. 듀란트. 야. 특히 커리 선수가 사실 네. 예선 때 이 3점 장긴 3점 외곽 슛이 잘 터지지가 않아서 네. 무슨 슛 감각도 시차 적응하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네. 결국 제일 중요할 때 맞아요. 준결승에서 네, 맞습니다. 그거를 해주더라고요. 네네. 이제 프랑스, 개최국인 프랑스와 맞붙게 되는데 프랑스가 사실 이제 농구 강국입니다. 강국이죠. 네. 토니 파커 세대라고 하죠, 보통. 네. 언제적 토니 파커 진짜. 네, 토니 파커가 샌안토니오. NBA 샌안토니오에서 아주 슈퍼스타가 되면서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농구를 이제 우리도 보면 뭐 박세리 세대니 김연아 세대니 박태환 세대 그런 거 있는 것처럼 파커 키즈네요. 네, 파커 키즈죠. 프랑스 파커 그러네. 키즈인데 네. 파커 키즈 성장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프랑스 국적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NBA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빅터 웬바냐마. 웬바냐마 이번 신인 뭐 고베어도 있고 고베어. 네, 네. 근데 웬바냐만
진짜 물건은 물건이더라고요. 네. 예. 자, 그래서 개최국도 이점도 있을 테고 결승에서 맞붙게 돼서 아주 재밌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주사 맞은 그렇죠. 미국 미국이 드림팀이 4강전에서 너무 진짜 아뜨거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야 이거 네. 정말 최선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걸 그렇죠. 느꼈을 거예요. 네. 아무리 홈코트 프랑스라고 해도 네. 결승에서는 이미 혹독한 예방 주사를 맞은 미국 농구팀이 저는 한국 선수 우승할 것 말고 좀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경기들은 그 미국 여자 체조 뭐 시몬 워낙에 바일스? 슈퍼스타들이 많은데 시몬 바이스까지 우울증을 앓으면서 정신건강 문제로 사실은 좀 그랬죠. 도쿄 대회에서 네. 노골됐고 네, 그때 좀 이게 경기들을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좀 음.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재기에 성공한 거. 3관왕했죠. 그 다음에 또 몽족 난민 출신. 써니리 네, 써니리 선수가 또 몽족 난민 최초로 금메달을 또 이렇게 단체전에서. 네, 네. 획득을 한 것.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여자 체조 선수들이 쫙 서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백인 맞아요. 이렇게 같이 서 있더라고요. 미국 대표팀 구성이 그렇죠. 네. 여자 미국 체조 대표팀을 보면서 이게 미국이구나. 맞아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한 가지. 이민국의 나라다. 그렇죠. 정말. 그게 정말 사실 요즘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영국도 막 불법 이민자 문제로 막 시위 일어나 폭동 일어나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미국이 뭐 갈등은 뭐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올림픽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참 그래도 이게 다이버스라는 게 맞습니다. 상당히 존중되는 나라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자랑스러움 좀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조코비치 저는 테니스 남자. 예. 야 펑펑 울던데요. 아니 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손을 부들부들 발발 떨면서 울더라고요. 아니 조코비치가 누굽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모든 그 테니스 역사상 역대급으로 봐도 정말 손꼽히는 선수인데. 최고 선수죠. 와, 근데 올림픽 메달이 없었잖아요. 메달이 없었는데 우승하는 게 정말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떨면서 우는 걸 네, 보고 네. 이 사람 올림픽의 진심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느껴져요. 네, 조코비치의 올림픽 우승, 네, 그 장면이 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좀 이 경기력에 반한 거는 네네. 미국 여자 육상 400m 릴레이. 어마어마했죠. 아니 이번에 미국 육상이 다시 좀 세계 최고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와, 특히 2번 주자랑 마지막 주자는 네. 제가 우리 동료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 같지가 않다고. 무슨 만화에서 왜 달리기 이렇게 막 흙먼지 날리면서 이제 뱅뱅 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너무 비현실적인 스피드가 나오니까. 네. 그리고 여자 1600m 여자 릴레이에서 네덜란드가 네. 처음 1, 2번까지는 중위권까지 떨어졌다가 네. 마지막 3, 4번 레인이 하나씩 다 역전해서 우승을 하는데 참 개주가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릴레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회 때도 항상 마지막은 맞아요. 개주잖아요. 피날레는 그거죠. 자, 올림픽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막바지에 여러 가지 기억에 남았던 인상 깊었던 장면들 좀 떠올려 봤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축제와 같은 한국 대표팀 분위기에서 찬물을 조금 확 끼얹었다고 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막 뜨겁게 타오르던 분위기에 지금 싸하게 만들어버린 사건이 있었는데 배드민턴의 새로운 여제로 등극한 안세영 선수. 이 대단한 선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요. 23살인데 세계 랭킹 1위고. 1위고 지금 올림픽을 제패했고 네, 사실은 아시안 게임도 우승하고. 처음 중학생 때 대표에 선발된 때부터 적수가 없는 선수였었어요, 국내에서. 그렇죠. 대단한 선수입니다. 배드민턴 신동이었고. 사실 그 1990년 아틀란타 방수연 언제적 방수연인데 그렇죠. 여자 단식에서는 사실 한국이 처음이죠. 좀 어려웠었는데 방수연 처음이니까. 이후로는 네. 정말 네. 처음이면 복식에서는 뭐 이용되든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배드민턴 좀 복식이 더 강한 편이고 그렇죠. 단식은 근데 쉽지 단식에서 않은데. 이렇게 네.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셔틀콕의 여제가 탄생을 그렇죠. 했다라고 이제 막 기뻐하고 있는 그 찰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자마자 했던 이제 기자회견이 이슈가 되면서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토로한 그렇죠. 기자회견 때문에 사실 뭐 모든 거의 다른 한국 팀의 이슈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린 지금 측면이죠. 현재는 뭐 이미 뉴스도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안세영 선수는 배드민턴 협회의 어떤 부조리함 그리고 조금 작은 불합리함 그리고 관리 선수 소홀. 관리 소홀 문제 그런 걸 제기하면서 협회를 좀 비난을 했고요. 귀국을 한 상태예요. 네, 안세영 귀국. 선수는. 근데 지금 그게 워낙에 논란이 되고 나니
안세영 선수가 귀국하면서는 올림픽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배드민턴 협회하고 오늘 보니까 이기용 대한체육협회장이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일단 대한 그 배드민턴 협회가 반박문을 반박을 하고 있는 연대기자를 상황. 냈는데 자세히 꼼꼼하게 다 봤어요. 네. 근데 좀 억울한 측면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었겠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큰 이슈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부상 관리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안세영 가장 안세영의 한 주장 중에서는 이건 그거죠. 부상 선수가 네. 나왔을 때 협회가 제대로 안 했고, 네. 무리하게 경기를 예, 나가게 그리고 한다든지. 이제 단식과 복식이 엄연하게 물론 같은 종목이긴 하지만 좀 어프로치가 달라야 하는 종목이고 뭐 훈련 체계나 이런 거가 근데 너무 그게 복식 쪽에 네. 좀 치우쳐져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부상 당한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국제대회 출전을 강요했다. 네, 뭐 이거고 그런 문제들인데 그다음에 뭐 전담 트레이너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용품 문제까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건데 사실 안세영 선수가 이 아시안 게임 우승했을 때도 거의 그 일반 사람들이면은 아예 걷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떼어서 부상을 안고 금메달을 그런 상황이에요. 땄다는 건데 그 이후에도 지금 파리올림픽 직전에도 사실 부상을 당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협회가 그냥 쉬쉬했대요. 네. 그래서 안세영 선수는 이거 좀 물론 협회에서 그 반박문을 보니까 이게 워낙 큰 국제대회인데 다른 선수들이 안세영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상 사실이 알려지면은 전력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좀 전략적이었다. 그런 이렇게 하면서 조치였다? 그 반박문을 다 봤는데 네. 저는 거기서 딱 처음 느껴진 게 협회가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다. 안세영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좀 갑작스러운 단독 행동에 대해서 좀 이제 협회가 안세영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일단 협회가 되게 억울했겠구나 이거보다 네. 그런 반박문을 보면서 야 안세영 마녀 사냥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이 프레임을 정말 아직 경기도 안 끝났는데 대회가 안 끝났는데 다른 한국 선수단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이걸 해서 전체적 한국 선수 이런 사기에 치명타를 입힌 뭐 이런 좀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선수단은 그러니까 좀 이런 프레임을 거죠. 씌우는 그러면 것 좀 본인이 잘하고 스타라고 해서 다른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고 협회 상황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제 그런 프레임을 지금 저는 그걸 느꼈고요. 네. 일단 저도 그 올림픽 딴 바로 직후 이런 말을 했어야 하는 그런 그 시기에 대한 거는 저도 조금은 사실 이제 아쉬워요.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그동안 참아왔는데 내가 금메달을 따고 얘기하면은 내 말을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물론 생각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쉬웠어요. 이 전날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한국 팀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선수들 기자회견을 하는데 모든 질문이 다 안세영 이 협회 문제 쪽으로 다 하니까 이 선수들이 정말 얼마나 피땀 흘려서 딴 은메달인데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다른 이슈로 자기 이런 성과에 대한 게 아니라 다른 선수에 관한 이 입장 때문에 그 기자회견 자리가 다 그걸로 묻히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요. 그 발언했던 그 시기가 조금 아쉬웠다. 물론 하지만, 안세영 선수도 이제 귀국해서 공항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그런 다른 우리 선수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모든 대회가 다 끝나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아니 선수는 말하면 안 됩니까? 선수는 협회에 이의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손흥민, 김연아급 정도 선수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얼마나 이렇게 울분해 있었고 억울했고 그런 게 쌓였으니까 그나마 안세영 정도 되니까 이 언론이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정말 메달 못 딴 선수가 이 얘기했으면은 저 메달도 못 따는데 뭐 이런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 돼. 저 계속 얘기하는 게 체육계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참 이게 한국이
협회가 뭐 이제 엘리트 체육이라는 게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협회가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선수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협회 얘기하셨는데 네. 협회가 선수들 위해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원하고 정말 보좌해줘야 되는 그런 조직이 협회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양궁협회랑 다른 협회들이 너무 하는 일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번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바뀔 때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문화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배드민턴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배드민턴 대표팀이, 미국 배드민턴 대표팀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을 어떻게 참여했느냐. 가족들이 고펀드미를 개설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고펀드미로 내가 이번에 배드민턴 미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을 출전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인데 고펀드미를 개설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온라인으로 후원을 받아가지고 파리 올림픽 경비를 마련해서 갔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들은 안세영은 아니긴 합니다. 안세영은 세계적인 배드민턴 스타 선수고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이제 스포츠 시스템이 좀 협회가 특히 배드민턴은 생활체육 기반도 넓기 때문에 협회가 좀 이렇게 대표로 일을 해서 물론 스타 선수가 조금 희생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도 혜택을 받고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큰 그림에서 운영을 하는 좀 그런 문화가 이제 한국에서는 좀 단체 문화, 이제 어떤 뭐 조직 문화, 네. 협회 문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익숙해져 왔다 보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가 생각할 때 뭐 개인주의적인 어떤 생각에서 내가 스타고 내가 나의 이름 때문에 이 정도의 스폰서를 끌어온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배드민턴 협회 차원에서의 그 Y사 용품을 신어야 되는데 안세영 선수는 그 신발을 신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개인적으로 스폰을 받는 신발을 신고 싶다. 그 협회에서 받아오는 신발은 나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스타 선수는 내가 스타고 내가 이름값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 협회 입장에서는 전체로 봤을 때 배드민턴이 어쨌든 전통적으로 복식이 강세고 안세영 선수 한 명만을 위해서 자꾸 예외를 허락해주고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예외를 허락해주고 뭔가 혜택을 주고 하면은 전체 단체나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운영이 힘들다라는 거기서 오는 차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만약에 미국처럼 이렇게 협회가 이렇게 크게 관여 안 하고 본인이 대표가 됐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펀드비 뭐라 가져서 가고 스타 선수는 뭐 스폰서가 많으니까 스폰 많이 받아서 가고 뭐 그냥 자기 개개인이 알아서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한국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협회의 운영, 그다음에 단체 뭐 조직적인 그리고 전체를 위한 희생 이제 그런 문화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는 데에 어떤 그런 홍역이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파리에서 기자회견에서 안세영 선수 일성이 그거였거든요. 네. 앞으로는 대표팀과 배드민턴 협회와 더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자기는 배드민턴 협회 소속으로는 이게 참여하기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배드민턴 자체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은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나가고 싶은 얘기죠. 근데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그래서 IOC 헌장을 좀 봤는데 1장 6조 1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올림픽 대회의 경기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개인전 또는 단체전을 통한 선수들 간의 경쟁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올림픽은 해당 국가 올림픽위원회가 이 같은 목적으로 선발한 선수들이 참가하며 이들의 참가 자격은 최종 IOC가 승인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현실적으로는 이 협회를 끼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대한 이 배드민턴 협회 지금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는 그 국가대표를 은퇴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은 가능해요. 네. 근데 그거가 5년이 지났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대표팀에서 5년 이상 활동을 했어야 되고, 여자는 만 27세, 남자가 만 28세를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IOC 규정상 봐도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법률 체제에서는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끼지 않고 대표팀으로 가는 건 사실상 어렵죠. 네. 그거를 근데 실제로 배드민턴 협회가 최근에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 규정을 바꾸기를 협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선수는 대표 자격을 박탈하겠다.
뭐 그런 말도 취지의 뭐 규정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협회 얘기가 오늘 좀 나왔네요. 좀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아까 양궁 협회를 얘기했지만 네. 양궁 이외에 거의 모든 종목이 네. 거의 완전히 협회가 갑이에요. 네. 선수들보다. 유도도 그렇고 네. 진짜 솔직히 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 좀 시간이 되면은 이 협회에 대한 네. 그런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협회가 선수들 위에 군림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보좌해드리는 데고 선수들이 최대한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지 절대 선수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저 이 말을 오늘 꼭 하고 싶습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임원단이 40명이랍니다. 한국의 스포츠 협회 중에서 체육 협회 중에서 축구 협회 다음으로 임원이 많대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임원 뭐 강제는 아니지만 기부금이 빵원, 0원이랍니다. 기부금 전혀 없이 이제 스폰서십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스폰서십으로, 그러니까 이 자립도가 절반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세금을 지원받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참 이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게 바뀌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안세영 선수의 불만도 이해는 하거든요. 이게 내가 지금 세계적인 스타고 또 여기 젊은 세대가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이름으로 스폰서 끌어오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협회가 안세영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네. 그 스폰서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요. 네. 대한 배드민턴 협회를 가지고 받는 건 게 아니죠. 거죠. 네. 아무래도 스타 선수가 힘이 네.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내 약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은 뭐 충분히 이해는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MZ세대는 당연하게 그런 네. 마인드가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 네. 않습니다. 내가 한 역할인데 네. 나한테 합당하게 대우를 네. 하라. 네. 그거 뭐 이해는 되는데 한국이 그동안 협회, 단체, 뭐 조직 전체 그렇게 해왔던 그런 거에서 봤을 때 벌써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발 안 맞는데 나는 다른 신발 신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용돼도 그런 컴플레인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통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이용대 지금까지 그런 컴플레인 한 사람 없었다고 해서 아니, 앞으로도 그게- 하지 말라는 그게 거는 도대체 무슨 꼰대 마인드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한심하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벌써 많은 얘기가 안세영이 그래도 전체를 좀 생각하고 다른 선수도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비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이왕이면은 내가 금메달만 따봐라 다 터뜨릴 거야 하지 말고 금메달을 따고 힘을 얻은 다음에 좀 협회의 변화를 위해서 차근차근 더 노력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얘기한 게 바로 금메달 딴 직후 말고 네. 좀 이렇게 퇴소한 배드민턴 경기라도 다 끝나고 네. 그때 이제 입장을 밝혔으면 어땠을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는 동의하는 공감을 한다. 네, 네. 공감합니다. 자, 아무튼 뭐 축하받고 이렇게 뭐 다들 기분 좋아야 될 현장이 조금 좀 어수선하게 됐는데요. 한국 선수들 뭐 그래도 다 값진 땀들이고, 그럼요. 네, 값진 눈물이고, 네, 마지막까지 멋진 경기 펼쳐줘서 역대급 올림픽 또 결과를 안고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하기를 또 응원을 해봅니다. 뭐 나중에 뭐 시간 될 때 진짜 스포츠 협회 얘기는 좀 진지하게 더 말 해보도록 많아요. 하죠. 자, 오늘 모닝와이드 스포츠 톡톡 좀 얘기가 길었네요. 테일의 스타라이트 좀 응원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기분 좋은 신나는 금요일 되십시오.